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때 있었던 한 인물의 이제 독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살던 윤백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윤백원의 그 앞에 급제라는 호칭이 붙은 거로 봐서 아마 과거 급제를 하고 뭐 임용은 아직 안 됐던 그런 신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윤백원은 신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윤백원의 정실 부인 아내는 공주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백원은 공주의 사위인 셈이죠. 공주와 어떤 부마의 사위인 셈입니다. 그 공주의 딸인 이제 아내와 이 윤백원 사이에서 아들은 없었고 딸만 태어났는데 그 딸 이름이 윤계미치였습니다. 특이하죠. 한자식 이름을 쓰던 그 시대에 근데 사실 또 여자 이름이 전하는 것 자체가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개미치라는 이제 아마 순 우리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딸을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공주의 딸이었던 이 윤계미치의 어머니 윤백원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백원은 첩을 얻어서 살았죠. 근데 뭐 첩을 얻어 사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죠. 뭐 그 당시로서는 이제 게다가 이제 그 대를 이을 아들도 또 없었기 때문에 뭐 첩이 아니라 후처 즉그 후실 다시 이제 정식 재혼을 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제 첩을 얻어 사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재산 문제입니다. 그 재산이 아내의 사실은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아내 쪽의 재산은 관리는 이제 남자가 하더라도 이혼하거나 뭐 그러면 아내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이혼은 아니고 만약에 후실 부인을 얻었다면 아마 그 공주네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는데 정식 부인은 얻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윤백원이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결과 공주로부터 받았던 아내 공주가 이제 아내에게 그 딸에게 많이 재산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그러니까 아내 몫의 재산을 이 윤백원이 독차지합니다. 첩을 얻어 살면서 뭐 그 당시로서는 뭐 그게 뭐 불법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실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윤계미치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행실이 좋지 않았다면서 따라붙는 이야기가 어머니 재산을 탐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즉 공주의 딸인 이 어머니이자 윤백원의 아내 윤계미치의 어머니 이 사람의 재산을 놓고서 어, 부녀 간의 갈등이 생긴 셈이죠. 그 재산을 이제 누가 차지하고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부녀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불효한다고 관가에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효 자체도 심하면 죄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터지면 자식이 불효한다고 그걸 또 올리는 부모도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은 이제 1589년 선조 22년입니다. 여러분들 뭐 선조 25년 1592년은 잘 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그런 일입니다. 그 용산에 이제 급제인 윤백원이 어, 종친인 즉 왕가의 친척인 이윤이라는 인물과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그 처가가 공주 쪽이고 하니까 그 왕가 종친들과도 이제 그 인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있는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율무죽하고 율무를 끓인 죽하고 삶은 쇠고기를 먹었는데 딸의 집 윤계미치의 집에서 율무죽을 보내오고 첩의 집에서 삶은 쇠고기를 보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삶은 쇠고기를 뭐 안주 삼아서 죽을 이제 식사로 해서 먹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먹고서 윤백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이윤은 아주 심하게 구토를 하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며칠 뒤에 겨우 살아납니다. 그건 뭐 이제 음식에 독이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윤백원이 죽으니까 윤백원에게도 또 아우가 있었는데 그 친동복소생의 아우가 아니라 얼제라고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서얼린 아우다 그런 뜻이죠. 또 특히 얼리라는 표현을 쓰면 아마 그러니까 윤백원의 아버지가 첩을 얻었는데 아마 천첩소생이었던 것 같아요. 천첩소생인 아들을 얼자라고 하고 그 천첩소생인 동생을 얼제라고 하거든요. 그 윤백원의 얼제, 그러니까 서울 동생이었던 윤조원이가 있었는데 이 윤조원이 자기 이제 형의 적실족 형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뭐 윤백원이 지난번에 그 윤계미치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윤조원과도 윤계미치가 사이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쌍방 이제 고소전이 벌어져요. 첩의 아들이 윤덕경이라고 있었는데 이 윤덕경은 윤계미치가 보내온 죽에 독이 있었다면서 사헌부에 윤계미치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적실 딸이었던 윤계미치는 거꾸로 첩의 집에서 보내왔던 쇠고기에 독이 있었다며 형조에 이 윤덕경을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윤백원의 아우 그 장례를 치러줬던 윤조원은 평소에 이제 윤계미치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덕경의 편을 들어서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두 편으로 갈려서 맞고소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일단 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한성부 즉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이죠. 한성부의 관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그 독을 먹고 죽었으면 나타날 만한 아마 그 흔적을 그 한성부의 관원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인은 꼭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까 비상치사라는 표현을 써요. 비상. 요즘에도 뭐 비상시다 그러죠.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치사, 죽음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뭔가 원인은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사인을 밝히지 못한 셈이죠. 미궁에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성부 관원이 한성부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 담당 이제 그 지금의 법무부인 형조에서는 규칙이 어긋난다. 그렇게 사인을 쓰는 법은 없다. 사인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검시했던 한성부의 관원들을 파직합니다. 그래서 의금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이건 독으로 인한 게 분명하다 해서 인독치사라고 이제 사인을 기록해요. 독으로 인하여 독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독이라는 사망 원인이 이제 의금부에서 밝혀졌으니까 형조에서는 이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윤백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집안 사람에 의해서 독살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금부에 좀 추국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국을 하는데 이건 뭐 영모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되게 이제 강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집안에서 어떤 그런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형주에서는 삼성추국, 뭐 지난번에도 삼성추국 말씀드렸죠. 강상죄는 삼성추국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추국을 요청을 하는데 선조는 이거는 강상죄라고 볼 근거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형조에서 조사하라 하면서 불허해요. 그냥 일단 보통의 수사로 하라. 삼성추국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관들이 나섭니다. 사관원에서 이제 간쟁을 맡는 기관이죠. 사관원에서 윤계미치가 됐던 아니면 뭐 윤백경이나 그 어머니가 됐던 어쨌든 한 집안 사람에게 독살이 된 거니까 이거는 강상죄다.
그러니까 삼성 추국해야 된다라고 이제 간언을 하니까 그 삼성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뭐 의정부, 의금부 그리고 양사, 그 삼부 사관원 그 기관들의 합동 조사하는 게 이제 삼성 추국인데요. 삼성 추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기치 못해도 삼성 추국을 하게 되니까 왕의 스케줄까지 다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상과 관련돼서 삼성 추국을 하면 이건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긴 거라고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추국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당시 원래 임금이 과거 시험에 직접 이렇게 그 칠림하는, 직접 임하는, 즉 직접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과거들이 있었는데 칠림제라고 하죠. 그 과거가 중지가 됩니다. 왜 나라에 지금 이런 강상이 병고가 생겼는데 왕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 해서 아무튼 이제 그 당시 아마 과거 시험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굉장히 아마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씨를 잡아다 공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축의 재판장, 이제 재판장을 위관이라고 했는데요. 그 위관은 윤 씨의 공초가 윤 개미치의 공초에 조금 어긋난 점이 많다. 그래서 좀 그냥 처음에는 말로만 묻거든요. 그걸 평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문답이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문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형추를 합니다. 형장을 치고 매질하면서 묻는 거죠. 그런데 선조는 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여자인 몸인데다가 관련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그 전에 형추하는 건 곤란하다. 다른 사람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해라 하면서 이제 대신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을 묻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대신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 형추하기를, 즉 형장을 치며 조사하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미치가 평소에 불효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 당연히 독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형추를 해야 자백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개미치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형추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삼성축의 위관, 즉 그 재판장인 대신이 말로 해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형추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그제서야 이제 처음 사건이 벌어지지 거의 한 달쯤 지난 뒤에 윤허를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례 형추를 받아요. 되게 한 차례 형추 매 15대 정도 맞거든요. 하루에 한 2차례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차례 형추를 받고서 윤계미치가 물고가 됩니다. 물고는 말씀드렸죠.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인이 죽는 경우를 이제 물고 났다, 물고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결국은 이제 죄인은 결국 안 밝혀진 셈이죠. 자, 이제 여기서 사건은 일단나는 것 같았는데 한참 뒤 13년 뒤인 1602년 선조 35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임진왜란도 이미 끝났을 때죠. 그 사이에 아마 큰 전쟁이 이제 있었던 거죠. 유학 이순이라는 인물이 상언을 합니다. 상소 같은 거죠. 글을 올리는데 그 이순이 누구냐? 바로 죽었던 윤계미치의 아들입니다. 공주에게는 외손자가 된 셈이죠. 이순이 이제 상언을 해서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13년 전에 죽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숙부인 셈이죠. 서자인 숙부, 서얼인 숙부인 윤조원이가 자기 어머니와 이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음모를 꾸며서 윤덕경과 결탁해서 윤계미치를 모함한 것이다. 그거는 아마 저쪽 윤덕경, 윤조원 쪽에서 독살을 했는데 그 죄를 자기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이제 상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윤조원을 잡아다가 추국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런 이제 조사를 받은 이제 위관이 이제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이 윤주원, 윤덕경과 윤계미치는 평소에 원한이 있던 사이였다. 그래서 이제 윤백원이 아주 급사한 뒤, 윤백원이 이제 갑자기 죽은 뒤에 이제 윤덕경을 부추겨서 바로 윤주원이가 삼촌이 이제 조카를 부추겨서 소장을 올리게 하고 윤계미치를 정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뭐 그러다가 이제 윤계미치가 형장을 맞고 물고가 되었죠. 그래서 윤계미치가 독살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윤조원 등이 모함한 자치는 분명하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겠죠. 윤조원뿐 아니라 윤덕경도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윤덕경의 어머니, 즉 바로 죽었던 윤백원의 첩도 역시 조사를 받는데 또 그 조사 과정에서 이번엔 또 윤백원의 첩, 즉 윤덕경의 어머니도 그 첩도 물고가 됩니다. 아마 이제 형장을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윤덕경은 자기 적실, 자기 이제 서자고 적실의 누이를 그 모의해서 죽인 죄,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그 일만 없었으면 자기 어머니 그 윤백원의 첩이 또 조사를 받다 죽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이도 꿰어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형장에서 죽게 하고 그런 죄, 그리고 또 그 두 가지 죄, 그리고 윤조원은 자기 적가 쪽의 조카를 살해한 죄, 이거를 다 조사해서 추국을 해라, 그렇게 그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관이 조사한 뒤에 당초에 그 관아에 소장을 올린 게 이제 윤조원이 시켜서 올린 것이니까 수범, 그 수범과 종범은 꼭 가린다고 그랬죠. 수범은 윤조원이 되고 종범은 윤덕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자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형장을 치면서 조사를 했는데 윤조원도 역시 자기 조카였던 윤계미지처럼 세 차례 형장을 맞고 물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벌써 당사자 윤백호는 이제 뭐 독살당한 거지만 조사 과정에서 윤계미치, 그리고 이제 그 윤백원의 첩이었던 윤덕경의 어미, 그리고 이제 그 윤백원의 아우였던 윤조원, 이 세 명이 이제 형장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범으로 간주했던 윤조원이 죽었으니 윤덕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위관은 그 당시 이제 재판장은 윤조원은 이미 물고되었고 윤덕경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더 형신하면서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윤덕경은 그냥 의금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의금부 선조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 선조에게 그 법에 맞게 하겠다라고 해서 선조가 그럼 윤허를 해요. 근데 문제는 법에 맞게 처리한다고 해서 선조가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윤덕경이 이제 석방됩니다. 근데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들어가요. 어쨌든 뭐 수범이 윤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윤덕경도 종범 정도의 죄는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선조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조가 윤덕경을 다시 가두어라. 누가 풀어줬냐라고 이제 진상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금부에서는 저희는 그 의금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성상이 풀어주라고 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해요. 그 선조가 그 윤덕경은 누이랑 자기 어미를 죽게 한 그런 죄가 있는데 아무리 윤조원의 그 꼬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석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럼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대신들은 벌써 이게 사건이 벌어진 지 1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일이 너무 오래되고 증거도 다 없어져서 그냥, 그리고 또 윤조원도 죽었으니까 윤덕경은 참작해서 그냥 용서하자, 처리하자, 그런 이제 의견이 그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또 선조는 어쨌든 죄를 물으라고 했잖아요. 죄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윤덕경이 윤조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는 자백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 내용대로만 형률대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윤조원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이제 결국 사건의 근원이 되었던 윤백원을 과연 누가 독살했는가는 결국은 미궁에 빠진 겁니다. 당사자가 다 죽었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윤계미치가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첩 또는 그 첩의 아들, 그러니까 리 이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뭐 당사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첩도 죽고 그 윤계미치도 죽었고, 윤덕경 아들일 뭐 가능성은 이 당시는 아마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덕경에서는 묻질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결국 재산 다툼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윤백원과 그 딸 윤계미치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재산 문제였고, 아마 윤계미치 입장에서는 첩을 얻었기 때문에 첩 쪽으로 재산이 가면서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지 않을까, 불만 때문에 아마 아버지한테 불효했던 것이 아닌가, 그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윤백원이 어쨌든 독살된 뒤에는 그 윤조원, 윤덕경 요 측과 윤계미치 사이에 이제 그 재산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독살은 과연 누가 독살을 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면 윤계미치의 아들 이순이 10여 년이나 지난 뒤에 이렇게 소송을 일으켰느냐? 그거는 윤덕경하고 이순이 서로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윤계미치와 윤덕경 그 서울 남매인데 서로 이제 쌍방 고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윤계미치 아들인 이순 입장에서는 뭐 서자이긴 하지만 삼촌이었던 윤덕경과 그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한 겁니다. 사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사롭게 화해한다. 그래서 이 이순이 자기 삼촌 윤덕경에게 재물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대신 그 죄를 윤조원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조원이 시켰다고 하면 삼촌의 죄는 가볍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윤덕경이 그래서 결국은 윤조원한테 지시받았다는 걸 자백했거든요. 근데 윤조원은 끝까지 부인하다가 이제 매를 맞다 죽었죠. 그리고 이 이순이 이 삼성 추국에 참여한 신하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윤덕경은 가볍게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죠. 아까 의금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하니까 그냥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 이런 이제 거래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순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죽게 했던 윤조원을 엮으려고 그 윤조원과 한패였던 윤덕경에게 뇌물을 주면서 결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당시에 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진상이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이 복잡해서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추측에는 아마 재산 싸움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원수였던 두 조카와 삼촌이 결탁했던 것도 결국 아마 돈 문제 아니었겠느냐.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